자, 통계에서 마지막 내용은 실내 구간의 길입니다. 실내 구간입니다. 실내 구간은 신뢰도를 가져야 됩니다. 신뢰도라는 단어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거는 답을 구하는 거는 공식에 넣으면 끝입니다. 공식에 넣으면 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식에 올바로 넣는 법, 그리고 질문의 뜻을 해석하는 법,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합시다. 공식 자체는 외울 필요 없죠. 나중에 외우셔야 되지만 적어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식에 신경 쓰지 말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4번을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400병을 이미 추출해서 평균을 냈더니 25.5mg, 그 다음에 표차가 4.8이에요. 이 표차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비슷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차에 대해서 책마다 설명이 구질구질한 데가 많은데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평균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 이런데 95% 실내 구간,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합시다. 실내 구간이라면 뭐냐면은 전체 평균,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음료수 다 조사하면 평균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 조사하면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야 되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평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일부분의 평균이에요? 일부분의 평균이에요. 400개의 평균이에요. 자, 그리고 통계나 확률에서는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지 마세요. 이미 추출 안 중요한 단어니까. 자, 그러면은 이 평균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400개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에요. 평균이.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400개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25.5인데 전체 평균은 과연 얼마일까? 나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질문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평균이 과연 얼마와 얼마 사이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평균이 대충 내가 찍어서 뭐 20하고 30 사이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신뢰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신뢰도는 네가 그렇게 답을 했을 때 맞을 확률이 몇 프로이기를 원한다? 95%이기를 원한다. 100%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됐죠? 상황은 간단합니다. 내가 일부분만 조사한 평균이 이건데 전체를 조사한다면 과연 얼마와 얼마 사이일까? 근데 그걸 95%의 확률로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끝. 됐죠?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그러면 답의 모양이 항상 M 이퀄 어쩌고 저쩌고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공식 외우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끝. 자, 그런데 모양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가운데 부호만 달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써먹는 법인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줘요. 25.5. 얘도 문제에서 줘요. 얼마? 4.8. 얘도 문제에서 줘요. 얼마? 400개이죠. 표본의 크기가 400이죠. 400. 자, 그러면 이제 Z가 문제인데 이 Z를 학생들이 책에, 제가 이걸 왜 적으라고 했냐면 책에는 95% 신뢰 구간 공식 해갖고 여기 1.96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Z값입니다. Z값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정확하게 쓰려면 Z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Z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Z값이냐면은 이 문제에서 신뢰도가 얼마예요? 95%죠. 그러면은 아까 그 정규분포에서 했던 Z 그림 있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Z 그림을 놓고 가운데를 0으로 해서 양쪽에 넓이가 0.95가 되도록 양쪽을 끊어 주시면은 이쪽이 얼마? 0.475, 이쪽도 얼마? 0.475. 이렇게 합하면은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0.95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에 대응하는 Z값이에요. 이 넓이에 대응하는 Z값. 그래서 문제마다 이 Z값을 다르게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P Z바가 2, 4, 1 확률이 0.95다 그러면은 이걸 해석해 봐야 돼. 그러면은 요렇게 Z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일 때 이 넓이가 얼마다? 0.95잖아. 그럼 이때는 Z값을 얼마를 써야 되냐면은 2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하고 1.96 이렇게 주면은 1.96다 마이너스 1.96421 확률이 얼마다? 0.95잖아. 이럴 때는 얼마를 써야 된다? 1.96을 써야 돼요.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P 0부터 2 사이가 0.475다 이렇게 줘도 이 뜻을 해석해 보면은 Z를 그려놓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 이만큼이 0.475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까지 합쳐서 0.95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 이 공식의 Z값은 뭘 쓰라? 2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Z값이 뭔가가 문제마다 다르니까 문제마다 판단을 해줘라. 이걸 중요한 것. 자, 그런데 문제 24번을 보니까 Z값이 이런 설명이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죠?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외워서 1.96을 사용해라. 95%일 때는 1.96이다. 그렇죠?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걸 쓴다.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외워서 95%의 Z값은 1.96입니다. 99%의 Z값은 얼마다? 2.58입니다. 이걸 외워서 사용해라. 오게 끝. 됐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책에서 보통 여러분들 교과서나 자습서에서 여기 공식 나오는 것들은 외워서 쓰는 숫자를 넣은 건데 실제로는 실전 문제에서는 더 간단 1.96 같은 거 쓰면 계산이 안 돼요.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더 간단한 값을 줄 때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2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2를 쓸 때도 많으니까 그걸 찾아서 써라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그래서 실내 구간은 어떻게 한다?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내 구간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실내 구간을 묻는 게 아니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평균이 30과 40 사이일 확률이 95%이다. 그럼 이게 실내 구간 95% 신뢰도의 실내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30부터 40까지 길이가 얼마겠어요? 10.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놈에서 이놈 뺀 거거든. 어떻게 돼요? x바가 없어지죠? 여기만 몇 배 돼요? 2배 됩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z 스타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부분을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이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웠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써먹어 보면 됩니다. 써먹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27번 같은 경우입니다. 27번도 위에서부터 읽지 마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200 이하로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밑줄을 쫙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키가 되는 부분들을 먼저 해놓고 그걸로 잘 안 풀릴 때 좀 더 깊이 있게 문제를 파악해 간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칠 때는. 자, 그러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200 이하가 되고 싶어요. 자, 근데 실내 구간 하면 뭘 체크해야 돼요? 실내도 체크해야 됩니다. 실내도 몇 프로래요? 95%예요. 그러면 실내 구간이나 실내도 나오면 반드시 Z값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Z값이 따로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죠. 그럼 뭘로 써야 돼요? 1.96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Z값 1.96 곱하기 표준편차가 필요하네. 이 문제에서 표준편차 차이가 읽어봐요. 얼마요? 350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구하라고 하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표본의 크기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n이라고 써놓으면 루트 n. 이게 얼마가 되고 싶다? 200 이하가 되고 싶다. 끝.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350 나누기 200이 보다 루트 n이 크다. 양변 제곱해서 정수 찾아주면은 끝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이 소수가 나와서 계산이 돼야 돼요. 좀 지저분한데 수능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2로 쓸 수 있도록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건을 주겠죠. Z가 0부터 이 사이가 0.47로 이렇게 줄 거니까 수능 문제에서는 훨씬 계산이 간단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사설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런 지저분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산만 꼭 참고하면 되겠다. 여기까지죠. 자, 모비율의 추정도 공식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실내 구간의 추정을 확실하게 먼저 해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